조합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진행을 맡은 기간제 사회자 민주노총 법무원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두 분을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지금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사망자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 노조가 돈보다 생명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엊그제 보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의 그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부장님이 간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대구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해서 이제 간호사들을 모집하게 시작했고 모집이 돼서 병원한테 이제 병원장님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장이 전폭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 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도 설득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간호사는 자기는 아예 말 안 하고 모르게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격려를 해줬는데 어제 이제 가서 저희는 첫날이라 그냥 오리엔테이션 받고 다음 날부터 일 들어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밤부터 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밤근무부터. 근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다들 정말 너무나 녹초가 됐다고. 왜냐하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좀 많은 숫자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를 모든 병원이 진료하는 게 아니죠? 네네. 그럼 어떤 병원들이 진료를 하는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45개 병원을 지정을 했어요. 45개. 예, 공공병원으로.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문제점이 우리나라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대응 체계가 원래 이렇게 방역 체계하고 치료 체계 두 개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방역 체계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막 찾아내잖아요. 근데 치료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대구에 있는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그 메르스 이후에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권역별로 전문병원들을 세우겠다, 설립을 하거나 지정을 하겠다 법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만 지켰어도 대기 환자가 없을 거고 대기하면서 사망하는 환자들은 없었을 거죠.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 현장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계신 간호사님들 사진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이게 붙인 게 지금 반창고죠. 네네. 이건 왜 붙이는 건가요? 확진 환자한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방호복. 예,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을 이렇게 쓰는데 이 고글이 압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꽉 붙는 거죠. 그래서 피부 보호도 하고 그 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바이러스가 들어올 틈을 딱 붙이려면 네, 꽉 네, 펴야 네.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여기 틈이 안 상처가 생겨요. 나니까 네. 너무 고생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지역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간식도 갖다 주고 지금 굉장히 그런 지역에서 활발하게 해주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우리 그 의료진들이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게 의료진들이 힘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좀 확실한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정부가 확실하게 다음 감염병이 오기 전까지는 병원을 설립하게 만들고 공공의료가 제대로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시설 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대응 전략 체계 조직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체계 구축을 해서 감행 산하 조직에 코로나 대응체계 그 전담자를 다 선정하게 했고요. 그 대응체계를 구성해서 수시적으로 상황도 공유도 하고 보고할 뿐만이 아니라 대정부 교섭 요구도 하고 또 이제 법제도 개선 요구도 하고 현장의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감독 강화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방향으로 잡고 체계 구성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콜센터나 이런 다중시설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감염과 관련해서도 이제 노동 조건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예방 대책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실적이나 이런 압박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쉬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다 채워야지 되니까 그게 인센티브와 연계되고 또 페널티하고도 연계되고 있어서 본인이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떤 뭐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못한 상태더라고요. 보면 이 그림만으로 봐도 좀 이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잘 드러나더라고요. 보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문도 없이 문 닫아놓고 하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콜센터 이런 거 좀 빨리 좀 긴급 조치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좁게 마주 앉아서 붙어서 하는 것을 한 줄로 하거나 간격을 넓히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문을 못 열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환기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실내 환기 장치를 돌리는 건 의미가 없다. 다 이제 그 안에서만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 환기 장치를 좀 바꾸든지 외부에 문을 열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더 열악한 것 중에 하나가 교대로 일을 하시면서 그 전에 했던 사람의 헤드셋이나 이런 걸 그대로 바로 쓰고 일을 하거나, 어떤 분들은 고정적인 자리가 없어서 가면은 이제 빈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을 이제 주로 다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대해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된다. 원청업체가 이런 긴급 조치들을 직접 해야 된다. 큰 대기업이나 원청들은 이런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한테 이익은 얻으면서도 막상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는 제대로 보호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간접 고용, 이런 불법 파견 이런 문제들이 이번 콜센터 확진자 증가에서도 좀 엿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민주노총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원청이 해결을 하도록 하는 요구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노동조합으로 점점 더 이렇게 좀 가입해서 조직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은 이제 그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이제 설립되고 확대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만 사업장에도 예.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연기랑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계 곤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인데 1월 달, 2월 달에 임금이 없었던 상태에서 계약이 됐는데 또 임금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거의 이제 한 3개월 가까이가 임금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굉장히 생활고에 지금 놓이게 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감염병과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선제적 예방 조치로 인한 선제적 타격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열악한 직접적인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 그 민주노총이 그 지난 3월 10일에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 요구한 게 있는데 핵심을 감추면서 이거 꼭 정부가 해야 된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재난 생계소득이라고 있더라고요. 재난에 대해서 여러 노동자들이 이제 생계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여러 생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의 틀 안에서 구성되고 설계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틀 안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이런 것에 좀 기준을 두기보다는 이제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과 같은 전 국민이 다 재난의 위기에 직면할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 소득을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갑자기 기침하시니까 긴장되네요. 지금 이거는.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피해나 고통은 뭐 중증 장애인
또는 뭐 비정규 노동자, 콜센터 아까 말씀하신 밀집, 어쩔 수 없이 밀집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본주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이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요구들을 만들어서 이걸 사회 제도화하는 이런 활동과 투쟁들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게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와 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의료 인력들을 양성하고 확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는 적극적인 어떤 대책들을 해 나가면서도 전 사회적으로 이것이 노동자 피해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가 같이 제기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분투를 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 조합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돈보다 생명을 위해 한 사람의 환자라도 내 손으로 살려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을 때 코로나19는 빨리 극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님들과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합원 시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한 글을 봤습니다. 혼자서는 자가격리를 할 수가 없는 중증 장애인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원활동가가 방호복을 입고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보건의료 노동자들 또 공무원들 또 여러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고투하고 계시고 사투하고 계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이런 헌신에 의해서 저는 코로나19 꼭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합원 시민 여러분 꼭 힘내시고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이었습니다.